이번에 살펴볼 개념은 경물지지입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겠는데요. 대신 이 개념은 자주 접해보셨을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표현은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 일이나 세상 일에 참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핀잔을 줄 때 주로 사용되죠. 온 세상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자기 몸부터 잘 닦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경물지지가 바로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념은 모두 대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경물, 지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됩니다. 수신에서 평천하에 이르는 과정은 위기적입니다.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 거죠. 수신을 못하면 평천하도 못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수신을 하기 이전의 단계로 4가지 단계를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4가지와 뒤에 4가지를 합치면 모두 8가지 단계인데요. 이들을 합쳐 이른바 대학 8.5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가지 단계 가운데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이번에 살펴볼 경물지지입니다. 경물지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이라는 책에 대해 알아야겠죠. 대학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대학이라는 책의 전부입니다. 아주 짧죠? 책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죠. A4 한쪽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맘만 먹고 공부하면 일주일 정도면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중용은 대학보다 조금 많은데요. 그래도 A4 3쪽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빈이 주연한 영화 영린에 보면 중용의 어떤 구조를 암송하는 신하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정조 임금이 이게 뭐냐 이렇게 구박을 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사실 중용은 그 당시 웬만한 선배들은 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근해 공식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대학과 중용은 분량이 적으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대학은 사서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요. 사서는 과거 원시 유학의 주요 경전인 오경에 대응해서 주의가 새롭게 편집한 책들입니다. 오경은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의 5책을 말하죠.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말합니다. 사서 가운데 이제 논어와 맹자가 각각 공자와 맹자에 오르기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중용은 조금 특이합니다. 대학과 중용은 본래 독립된 책이 아니라 오경 가운데 하나인 예기의 한 편들에 불과하죠. 예기는 전부 49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학은 제42편, 그리고 중용은 제31편입니다. 즉 대학과 중용을 다 합해도 예기 전체의 25분의 1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셈이죠. 오경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주의는 오경의 예기 가운데 자신의 성리학적 입장을 잘 드러내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편과 중용편을 별도로 선택해서 거기에 방대한 분량의 해설을 덧붙여 책의 형태를 갖추게 했던 거죠. 대학은 성리학적 실천의 내용을 담고 있고 중용은 성리학적 이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서를 제시함으로써 과거의 원시 유학과는 다른 새로운 유학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주희의 성리학을 신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희가 중시한 대학의 핵심 내용인 경물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희는 격을 다가감, 무를 사물과 사건의 윤리적 측면, 치를 완성함, 지를 윤리적 알미라고 해석합니다. 주희에게 있어 경물지지란 사물과 사건의 윤리적 측면을 자세히 탐구하여 궁극적으로 윤리적 알미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희는 윤리에 대한 완전한 지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던 거죠. 주희의 경물지지로는 윤리적 알미, 연역적 추론, 또 종교적 교설 이런 걸로는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오로지 개별적인 사물과 사건을 열심히 탐구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교를 과연 종교로 보아야 할지 아닐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주희의 경물지지론에 의하면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 혹은 윤리학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윤리적 알을 신의 명령에서 구하지 않고 탐구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는 절대자가 이것은 옳다, 저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윤리적 지침을 명령한다는 의미의 종교적 믿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리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서야 비로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인문적 영역의 활동이죠. 그러나 주의 경물 취지로 내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건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가령 뭐 뇌물을 받는 사건 혹은 남을 도와준다는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윤리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러나 사물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주희는 경물 취지에서 물의 의미를 사물과 사건의 윤리적 측면이라고 이해했죠? 여기서 사건의 윤리성은 이해되지만 사물의 윤리성은 이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윤리성이라고만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물이라는 단어에서 사물이라는 의미를 지워버리게 되거든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인 우리는 사물에 대한 탐구가 과학적 활동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주희는 사물에 대한 탐구를 윤리적 활동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주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경전학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죠. 결국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성현들의 말씀을 통해서 사물과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윤리적 알매에 완벽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경지를 그는 화령관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유교에서 종교적 색채를 지워서 인문학적 통찰을 중시했다, 이런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결국 다시 경전에 대한 학습을 중시함으로써 인문학적 독단으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대나무라는 사물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대나무를 열심히 연구하면 윤리적 알매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의심이죠. 이러한 의심은 당시에도 제기됐죠. 주희의 경물지주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바로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수인이라는 인물인데요. 왕수인은 친구랑 함께 주희가 말하는 경물 실천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붙들고 열정적으로 그 안에서 윤리적 알매를 얻기 위해 노력하죠. 그러다가 결국 친구는 사흘 만에 병을 얻고 나가 떨어집니다. 왕수인은 굉장히 체력 좋았던 무인기질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까지는 버텼어요. 그러다가 결국 똑같이 병을 얻고 그만둡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사물에서 윤리적 알매를 얻는다는 주희의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이죠. 결국 주희의 말이 틀린 거니까 경전을 학습해도 된다는 주희의 말도 틀린 게 되죠. 경전 학습해도 별로 얻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경물지지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왕수인은 격을 바로잡기로, 물을 사건의 윤리적 측면으로, 치를 드러내기로, 지를 윤리에 관한 선천적 알을 의미하는 양지로 해석합니다. 그에게 있어 경물치지란 사건을 윤리적으로 바로잡아 인간에게 양지가 갖춰져 있음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양지라는 개념인데요. 그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양심이 있는 것처럼 양지도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말은 사실 맹자가 오래전에 했던 말이죠. 왕수인은 경물치지를 해석하면서 지를 맹자가 말한 선천적 알미라는 의미의 양지로 해석했던 겁니다.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윤리적 알미 갖춰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왕수인은 주희처럼 사물에 대한 공부나 경전에 대한 공부에 지나치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양지가 있다는 걸 믿고 과감히 실천하라, 이렇게 말이죠. 반면에 주희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윤리적 알매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희의 경물론은 주지주의적이고 왕수인의 경물론은 주정주의적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왕수인은 양지, 즉 선천적인 윤리적 알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그의 입장을 주정주의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이죠. 왕수인도 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주지주의다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수인이 말하는 양지는 지적 알미 아닌 정서적 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제 우물에 빠지는 것을 이제 본다고 할 때 누구나 측은지심이 들죠. 아이가 우물에 빠지게 되면 또 가족이 큰 슬픔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 우리가 다 뭐 당연히 압니다. 이러한 알은 우리가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이 누구나 즉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왕수인이 말하는 알미란 이처럼 정서적으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윤리적 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왕수인의 경물치지론은 주정주의적이다 라고 규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왕수인의 경물치지론에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무를 윤리적 사건이라고 이해했는데요. 물론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조금 무리한 해석이지 않은가 이렇게 볼 여지가 있죠.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라든가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대학의 필자가 굳이 물이라고 썼다면 그것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를 양지로 해석하는 것 역시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치지가 경물보다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양지가 발현되어야 그 양지를 토대로 사건을 윤리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른바 실학자들에 의해 경물치지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합니다. 실학자들은 격을 다가감으로, 물을 객관적 사물로, 치를 완성함으로, 지를 과학적 알무로 이해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경물치지란 사물을 과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과학적 알을 완성해가는 것이라고 규정됩니다. 사실 이 해석이 경물치지라는 용어의 가장 상식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래 주희가 예기의 대학편을 대학이라는 별도의 책으로 구성해서 강조한 것은 그 윤리적 측면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물을 윤리적 활동이 아닌 과학적 활동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주희가 애초에 대학이라는 책을 성립시킨 의미가 없어지고 말죠. 결국 경물치지를 실학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대학이라는 책 자체의 의의를 부정하게 되고 나아가 사서의 책의 자체까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활약한 급진적 주기자 파학자인 최한기는 차라리 경전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경전들을 담고 있는 사고전서는 대부분 쓰레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이라는 용어에는 과학적 탐구 대상으로서의 사물이라는 의미와 윤리적 탐구 대상으로서의 사건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희가 말하는 물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대로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왕수인의 물에는 사건의 의미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학자들의 물에는 물리적 사물의 의미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주희가 말하는 경물치지는 실제로는 경전 탐구를 의미하게 되었고 왕수인의 경물치지는 선천적이며 윤리적인 정서적 알을 의미하는 양지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최한기에게 있어서 경물치지는 물리적 사물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